자, 그래서 이 IV 커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솔라셀이라는 거 어떻게 해서 이러한 IV 커브가 나오는지 대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은 P형 타입이고 이쪽은 N형 타입이라고 했을 때 두 개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N형이라고 하는 거는 엑스트라 일렉트론이 존재하는 반도체고, 그 다음에 P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론이 모질라서 홀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 두 개를 붙였을 때에 일렉트론이 홀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이 전선에 붙어 있는 애들끼리 와서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즉시 어떻게 되냐면 이쪽 N타입 지역에서는 이 마이너스 네거티브리 차지 됐는데 이쪽에서 이 일렉트론이 빠져나가니까 요 순간적으로 요 에어리아는 어떻게 된다? 포지티브리 이렇게 차지 된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일렉트론이 많이 넘어오니까 요 근방에서는 네거티브리 차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여기에 뭐가 돼?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전기장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 뒤따라서 이제 온 일렉트론이 홀하고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가려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라서 튕겨 나온단 말이지. 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일렉트론하고 홀이 만날 수 없는, 즉 일렉트론이 흘러갈 수 없는 하나의 갭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갭을 우리가 디플레이션 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갈된 존, 리전 또는 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바깥쪽 외부 external circuit을 통해서 이렇게 다리를 넣어주면 여기에 꼬마 전구가 있고, 그럼 일렉트론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쭉 통해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야. 가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서 결합을 하게 되죠. 결합을 하면 항상 전류라고 하는 건 일렉트론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로드 대신에 어떠한 이 코마 전구 대신에 여기다가 우리가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전류를 더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잖아요. 그죠? 플러스고 이쪽은 어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죠? 그래서 플러스로 해서 전류를 공급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플러스니까 여기 볼트를 높여주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아까 이렇게 대전되면서 전기장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전기장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걸 지금 위치 차이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걸 우리가 포텐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 위치 에너지 얘기할 때도 우리 항상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이렇게 해서 포텐셜 에너지 맨날 얘기하고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해서. 근데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이 위치 차이가 나야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볼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테이지를 포텐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볼트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볼테이지 차를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델타 V를. 그래서 요만큼 이제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
쭉 갈 거잖아. 가면서 플러스니까 얘를 밀어버린다고. 밀어버리면 이제 볼테이지, 포텐셜이 요만큼 날 때는 아니지만 볼테이지를 막 높여. 여기서 높이면 강력한 볼트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니까 얘가 밀려가지고 이 디플리션 존이 점점 밀리겠지. 이렇게 얘도 여기 마이너스로 밀리니까 여기 이렇게 밀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전류를 줬을 때는, 전압을 줬을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쭉쭉쭉쭉 안 흘러. 왜냐하면 못 넘어가잖아. 이쪽에서 넘어가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흘러. 얘가 다시 굉장히 이 볼테이지가 세서, 포텐셜이 세서 밀어붙여가지고 얘랑 얘 사이에 어떠한 이 디플리션 존이 없을 때 다시 이렇게 넘어가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흘러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볼테이지, 여기서 우리가 주는 볼테이지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를 측정을 하면 지금 볼테이지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전류가 안 흐르다가 디플리션 존이 다시 없어지는 그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커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위차계라는 걸 가지고선 이 태양광 셀을 측정해 보면 이렇게 돼요.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바꿔 볼게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쪽을 플러스로 이쪽 마이너스로 준단 말이지. 이걸 이제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 앞에 걸 포워드 바이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너무 복잡해져서 좀 괜히 후회되고 있어요. 안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하여간에 지금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주면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더 이렇게 잡아 당기겠죠. 그죠? 더 잡아 당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이 디플리션 존이 점점 멀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면 이 마이너스 쪽으로 볼테이지를 주면 점점 뭐 어차피 0이 안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이 벌어지면서 깨져 버려. 이 다이오드가 브레이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쪽으로 볼테이지를 주면 처음에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이 밖에서 어떠한 빛 없이 다크한 상태에서 이 태양광 셀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빛에 의한 그 광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볼테이지만 포지티브 주고 네거티브 줬을 때에 볼테이지에 따른 그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얼마나 흐르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커브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다크한 상태에서 이제 라이트를 켜요. 이렇게 불을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라이트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면서 이 전자가 발생하겠지. 전자가 발생하면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어두운 상태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만 줬을 때는 이렇게 생기는 거에다가 이제 빛을 비추면 이 태양광 셀에서 전기를 만들면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쳐지게 됩니다. 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크한 상태에서는 IV 커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 포지티브만 보면 전기가 안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포텐셜을 극복하면 아까 여기서 이제 발생한 디플리션 존에서 발생한 요 포텐셜을 이 밖에서 전력을 주면 얘가 점점 밀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이 같아지는 시점에서 이제 전기가 흐를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요 볼테이지랑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바깥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 이 셀에서 이제 발생시키는 전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지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가 왜 나오냐? 이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 전류의 양만 보면 돼. 어차피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상태에서 요거를 이 V축에 요 X축에다가 이 대칭으로 해서 뒤집어.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뒤집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 IV 커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얘를 뒤집어 요거에 시메트리하게 해서 돌린단 말이야. 삥 돌려가지고 만들면 이 IV 커브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럴 거잖아. 이 마이너스 뭐 3A라고 그러면 얘를 돌리면 어떻게 해서 3A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볼테이지는 뭐가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라셀의 그 효율 얘기할 때에 나타내는 커브를, 그러니까 IV 커브라고 해서 이렇게 좀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시면은 이 코런트니까 여기가 I고, 그 다음에 이 볼테이지니까 V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우리 그 솔라셀의 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IV 커브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파워를 구할 때 파워 이꼴 뭐야? IV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아무리 기계공학과하고 전기공학과가 아니래도 이 정도는 압니다. 그죠? 전류 곱하기 볼트, 전압은 파워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이제 파워 라인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 라인이, 자, 여기에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short circuit current 이렇게 얘기해서, short circuit current라고 하는 거는 이 맥시멈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커런트인데, 이때는 볼테이지가 0일 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short circuit current가 되는 거고, 반대로 커런트가 0일 때 볼테이지가 최대로 나오는 그 볼테이지를 우리가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의 이제 커런트하고 최대의 볼테이지가 나올 때는 이 반대급부들, 이 숏 서큐트 커런트에서는 볼테이지가 0볼트이고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에서는 커런트가 0이기 때문에 파워는 어떻게 돼? 0 곱하기 아무리 높은 거 곱해봤자 0이 되지, 0이 되죠, 그죠? 0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옆으로 쭉 오면서 이 커런트 자체는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볼테이지가 뭐 0.1, 0.2 이렇게 늘어나니까 파워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늘어나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맥시멈 파워가 나오냐면 이제 요 시점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때에 우리 볼테이지를 맥시멈 뭐 이렇게 뭐 볼테이지라고 하고 뭐 맥시멈 코런트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가 뭐 IMP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VMP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맥시멈 파워라고 하는 거는 IMP 곱하기 VMP겠지. 그러면 의미하는 게 요 에어리아, 요 사각형 자체가 지금 이 솔라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파워가 되는 거죠.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어때? 그냥 이 생각하지 말고 IMP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코런트, 최대 나올 수 있는 건 이 숏 서큐트 코런트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ISC하고 그 다음에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하고 곱하면, 여기가 물론 0이니까 안 되겠지만 곱하면 요 B 에어리아, 약간 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에어리아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최대 파워가 나오는 거죠. 에어리아가.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short circuit current일 때는 볼테이지가 0이고 오픈 circuit 볼테이지일 때는 커런트가 0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여기 A는 이제 실제 파워를 얘기합니다. 실제 파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론적 파워 대 이제 실제 파워의 비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우리가 fill factor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FF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fill factor다. 그래서 채워지는 뭐 요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맥시멈 파워라고 하는 거는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 숏 서큐트 커런트 곱하기 fill factor야. fill factor는 뭐다? 이 지금 B분의 A. 이론적으로 맥시멈하게 나올 수 있는 파워 대 실제 나오는 파워의 비율을 우리가 fill facto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곱해주면 실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맥시멈 파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라셀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실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파워죠. 이게 실제 얻을 수 있는 최대 파워 over Pin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게 솔라 에너지가 되겠지. 솔라 에너지. 그래서 솔라 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태양에 이렇게 해서 이 광이 왔을 때에 요때 인풋 때는 그 광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는 솔라 광 에너지인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로 뽑아낼 수 있는, 그래서 광 에너지에서 전기로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솔라 투 일렉트릭 이피션시 또는 솔라 투 퓨얼 이피션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보통 가장 쉽게 지구상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온다고 보냐면 원선이라고 그래요. 원선. 우주는 투선. 저기 인공위성 하러 이제 나가면 투선. 그 다음에 뭐 극지방은 이제 0.5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선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쓰는데 태양광에서 오는 그 에너지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선은 뭐 100와트 퍼 뭐 센티미터 스퀘어, 미리와트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단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뭐 이번 뭐 언더그레이주에트 그 과목에서 뭐 커버할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설명해 드린 그 IV 커브에서 그 솔라셀의 그 파워하고 이피션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율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에 이제 의존한다? 이 스펙트럼하고 그 다음에 인시던트 선라이트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솔라셀의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피직스에서 얘기하는 라이트라는 게 뭐냐, 이 빛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웨이브입니까? 웨이브. 두 번째 아니면 뭐야, 파티클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야,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스펙트럼 얘기하는 거죠.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 파장이라는 얘기고, 파티클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톤이라고 얘기하는 광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했을 때에 여기서 이러한 그 광 에너지, 이런 파티클 같은 게 와가지고 땅 때린 다음에 얘가 이제 전기를 만들어 변환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파티클 입자 개념에서 보는 거고, 그러면 그 인시던트라고 하는 건 그 솔라셀로 들어오는 그 라이트의 얼마나 세기를 얘기하는 건데, 세기를 얘기한다는 건 그 포톤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포톤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러면 이 광자라고 하는 게 뭐 100만 개 있었다, 1000만 개 있었다, 많은 많을수록 또 세기가 세지는 걸 거 아니까. 그러니까 한 개만 들어오면은 뭐 세기가 안 세겠죠. 그래서 솔라셀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시던트 선라이트의 세기와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웨이브랭스를 얘기하는 건데, H라고 하는 거는 프랭크 컨스턴트를 얘기하는 거고, 누라고 하는 거는 C, speed of light over wavelength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웨이브랭스가 크면 적외선 계열, 작으면 자외선 계열. 당연히 웨이브랭스가 작으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커질 거고, 그럼 포톤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훨씬 광 에너지가 더 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광 에너지가 더 센 애들, 그러니까 좌회선이 들어오면 걔네들이 그 인텐시티가 더 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구에 도달하는 그 선라이트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보통 이 가시광선 영역으로 이제 많은 빛이 들어오고 자외선 쪽은 좀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솔라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뭐야, 이 광 에너지라는 게 큰 자외선을 변환시켜 가지고 이 가시광선 영역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얘를 전기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에너지 보전 법칙에 의해서 적외선을 자외선으로 만드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외선의 에너지가 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보다는 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낮추는 거는 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니까 쉽잖아. 그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올리려면 더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더 빼주면 되는 거니까 뭐 약간 그 개념적으로는 쉽지만 사실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면 솔라셀에서는 지금 이렇게 오는 것 중에서 얘가 지금 변환할 수 있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냐면 뭐 요 정도밖에 안 돼. 요 정도, 요 정도. 요 빨간색 빛깔 영역 정도의 그 광만 이제 변환시키는 거지. 나머지 얘보다 더 큰 애들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반사돼서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작은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투과해버린다고. 그래서 솔라셀에서 그 전기로 변환시킬 수 있는 빛의 양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솔라셀의 효율 자체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해 드렸듯이 이 스펙트럼을 어떻게 더 넓혀가지고 많은 빛을 흡수해가지고 얘를 변환시킬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면 솔라셀의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라셀 자체가 뜨거워지면은 그 또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냉각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셀,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실리콘 계열의 폴리크리스탈라인 솔라셀을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요 하나에서 나오는 볼테이지는 0.57V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실리콘에다가 뭐 프로스포러스하고 보론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였을 때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요 디플리션 영역에서 우리가 이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게 되고 요 자체가 그냥 재료적인 특성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얘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뭐 57V를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재적으로 얘는 태생적으로 0.57V, 약 한 0.5V 정도 예, 볼테이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크게 만든다고 해서 얘가 50배가 되거나 얘를 조그맣게 만든다고 해서 0.05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소재상 그냥 0.57V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얘를 이제 우리가 더 큰 볼트로 더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직렬 연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솔라 모듈을 만듭니다. 솔라셀을 가지고선 여기를 전선으로 막 연결해 가지고 직렬 연결하면 0.51, 그러니까 0.5 더하기 0.5 더하기 하니까 5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2.5V가 되겠죠? 2.5V. 그렇게 된 다음에 직렬 연결했을 때는 이제 볼테이지는 높아지는데 어떻게 코런트는 안 높아지지? 그럼 코런트를 높이려면 어떻게 된다? 병렬 연결해 가지고 이번에는 코런트를 더 높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다음에 이쪽으로는 또 병렬 연결을 한다던가 그래서 올린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파워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솔라 모듈을 또 붙여가지고 솔라 패널을 만드는 겁니다. 패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가끔 지나다니면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건물에서 봤을 때에 옥상에 어떠한 이런 패널 같은 게 잔뜩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요거 하나가 모듈인 거고 요거 하나에 여기 하나가 셀인 겁니다. 전체가 솔라 셀인 게 아니라 큰 모듈 하나가 셀이고 이게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여서 패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뭐 그 정도 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뭐 태양광 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말이 많은지 연력 확대도 그랬는데 하나 가지고 한 30분을 또 설명을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 이제 또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마트 그리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드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물망을 얘기하는데 electrical grid야. 그러니까 전력망이다 라는 거지. 전력망. 그 전력망이 today's electricity 보면은 그냥 전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전소에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하나의 굵직한 전력망으로 가정에 필요한 전기도 공급하고 회사에 필요한 전기도 공급하고 또 공장에 필요한 전기도 공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그리드가 아니라 더 얘가 스마트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이제서야 우리 그린 뉴딜 할 때에 더 이제 이쪽으로도 엄청난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옛날에 말만 하던 거에서. 자, 그래서 내일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변할 것이냐를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전력망이 있다 그러면 이 유닛별로 요 우리 동네에 뭐 윈드 팜도 있고, 그 다음에 루프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붕 얘기하는 건데, 루프탑에 포토볼테익 광전이죠, 그죠? 그래서 포토볼테익 셀 같은 거, 아까 얘기했던 솔라 패널 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모듈 몇 개 깔아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파워파크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인 그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오다가 발전소 폭파되면은 다 끝이야 여기, 그지? 다 블랙 아웃 된다고, 다 정전된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상 못 쓰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만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동네에 있는 윈드팜에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내가 우리 집 충분히 쓰고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쓰고 남는 전기는 다시 팔 수도 있고, 한전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으로 팔 수도 있고. 오늘은 우리가 보통 뭐 있는 이 포토볼테익 셀 가지고 충분히 썼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우리 아들이 밤새워서 게임을 하는 바람에 전력이 모질랐다 그러면은 옆집에서 사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는 거는 이제 그 ESS가 있는 그런 동네 같으면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날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에 의존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옵션을 만들어 놓고, 전기 생산이라든지 그 디스트리뷰션 분배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드를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에도 핵심은 뭐냐면 텔레커뮤니케이션이에요.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전력이 이렇게 오면 집안에 이제 스마트 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인데,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레지던셜 하면은 이제 그 가정집인 거잖아요. 가정집에 사용하는 지금 전력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보내게 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뭐 로컬이라든지 이런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누가 지금 게임 시작했다. 그러면 많이 쓰겠구나. 그러면은 전력을 더 보낸다던가 뭐 그런 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이 스마트 미터의 역할은 뭐냐면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이런 데서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러면 전기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전기의 가격이 올라가요. 순간적으로 가격을 컨트롤 해가지고 그럼 올라가. 그래서 내가 오늘 본방사수 하려고 어떤 드라마를 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미친듯이 그 시청해가지고 전기 비가 올라갔어. 이렇게 갑자기 1시간에 쓰는데 30만원 전기비를 내래.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본방사수 포기하고 그냥 녹화했다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본방사수 포기하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에 틀었더니만 그때는 다시 3,000원으로 떨어졌어, 전기값이. 그러면 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스마트 미터로 이제 이런 통신이 안 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30만원 쓰고 30만원 전기세 나오는 거란 말이야.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본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통신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통신이 잘 돼야 되니까 뭐가 이제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5G 산업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린 뉴딜 한다고 하고 세계적으로도 그린 뉴딜 한다고 그린 뉴딜은 이제 우리나라 말이지만 세계에서 지금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떤 산업에 지금 투자할 때 미래 산업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5G 산업 그 인프라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G에서 5G로 넘어와야지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것도 이제 자율자재로 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게 되기 때문에 5G에 이제 뭐 엄청난 지금 돈을 투자하려고 각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노파심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함부로 주식 사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1학기 때 친환경 자동차 수업 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그린 에너지 시스템 공학 처음에 앞으로 지금 어떤 산업이 이제 발전할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분야에서 이제 일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생각하고 내가 이쪽을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실행력은 정말 존경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쪽 산업이 이제 이게 뻗어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해서 뭔가 발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런 투자 쪽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또 이 5G 관련된 거 또 인터넷에서 5G 관련주 이런 거 쳐가지고 또 사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Smart grid makes a use of technology such that state estimation, improve fault detection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디텍트할 수 있는 거고, allow self healing, 힐링하다는 거 뭐 치료하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힐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테크니션 하면 기술자가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즉 이렇게 하다가 어디에 갑자기 이렇게 뭐 번개가 쳐가지고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여기 전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오다가 여기가 다 블랙아웃이 돼. 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테크니션이 기술자가 이렇게 쭉 출동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디가 지금 끊어졌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다 해가지고 고치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집안에 항상 양초가 있었어요. 양초. 그래서 정전이 자주 됐거든요. 그러면 정전되면 그때는 이제 감성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양초 켜놓고 사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름 문학소년이었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그런데 뭐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 가정에서 뭐 PC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양초 켜놓고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별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게임하다가 나가면 막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 그지? 뭐 블랙아웃 되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런 스마트 미터를 통해서 딱 고장이 났을 때 어느 지점에서 지금 문제가 뭐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바로 통신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고, 그럼 여기서 원격으로 이제 제어해가지고 이제 수정하고 고칠 수 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전기선이 끊어졌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원격으로 해가지고 전기선이 알아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붙고 이러진 않겠지만, 이렇더라도 지금 어느 부분이 문제다라는 걸 바로 디텍션이 가능하니까 바로 출동해가지고 바로 고칠 수가 있겠죠. 옛날보다는 이제 굉장히 빨라진 시스템인데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이제 신뢰성이 높아진다, reliability가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this will ensure more reliable supply of electricity, 전기의 공급을 더 reliable하게 하면서 뭐 어떤 disaster라든지 natural disaster, 뭐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어택, 뭐 테러리스트 어택으로부터 이 vulnerable 하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취약성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오늘 블랙아웃 했는데, 블랙아웃이 뭐야? 정전 이런 얘기입니다. 정전. 그 다음에 그 브라운아웃이 있어요. 브라운, 약간 블랙까지는 아닌데
볼테이지가 막 줄어드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전기를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기저전력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전기가 탁탁탁 끊기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은 어떻게 돼? 전력이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을 이제 브라운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lexibility in network topology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한 네트워크에 이제 복수의 그 노드가 막 접속된 상태, 우리가 인터넷 쓸 때에 어떠한 그 뭐 라우터 하나에 막 여러 사람이 막 접속하게 되면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So that next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infrastructure will be better able to handle possible bidirectional energy flows, allowing for distributed generation.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포토볼테이크 패널 on the building roof, 우리 빌딩 그 옥상이나 천장에다가 이러한 포토볼테이크 패널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한전과 같은 그 발전소에서 원사이드로 에너지를 공급하던 거를 이제 바이디렉션,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내가 지금 자체적으로 발전해서 전기가 남으면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제너레이션을 더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efficiency. Numerous contributions to overall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energy infrastructure are anticipated from the deployment of smart grid technology. In particular, including demand-side management, for example, turning off air conditioner during short-term spikes in electricity supplies, reducing the voltage when possible on distribution line, 뭐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마트 미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short-term spike, 스파이크라고 하는 건 뾰족 나온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렉트리시 전기비가 갑자기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와. 언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름철에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너나 나나 막 다 틀고 있단 말이지, 에어컨디셔너를. 그러면 어떻게 돼?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쭉쭉쭉쭉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겠죠. 이제 전기가 모질라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순간에 수요가 많았을 때에 전기세를 더 높게 부과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면 그냥 하고 있어요. 아, 더운데 틀고 있어. 그런데 에어컨 틀려고 봤더니만 지금 에어컨 틀면은 너 전기세 100만 원이야 이렇게 경고메시지가 떠. 그러면 순간 움찔하겠지, 그지? 그래서 아씨, 한 5분이라도 참아봐야겠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전력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조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몰려가지고 한 번에 확 써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제 이 국가적으로 이 전력 수요를 오늘 이제 여름철에 오늘 예측을 하는 거야. 오늘은 한 30 정도 사람이 쓰겠지. 그래도 준비는 항상 70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0 쓰다가 뭐 아침에는 10 이렇게밖에 안 쓰다가 갑자기 점심 때쯤 됐을 때에 막 60 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잠깐의 그 스파이크, 확 이렇게 쓰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기저전력을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손해란 말이야. 손실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줄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그래서 overall effect is less redundancy i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ines and greater utilization of generator leading to low power prices.
그래서 왜 전기세가 비싸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상사태, 갑자기 사람들이 확 수요가 늘어난 사태에 대비해서 제너레이터도 준비하고 있고 디스트리뷰션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 지금 사람들이 언제 많이 쓰고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그 에너지 프라이스도 이제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조가 이게 화력 발전하고 뭐 원자력 발전 없애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기조고요.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전기 가격은 이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시절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석탄 발전하거나 뭐 천연가스 쓰게 되면은 확실히 전기값은 줄일 수 있고요. 원자력 발전하게 되면 전기값은 줄일 수 있는데 뭐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없애긴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생각 없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없앤다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과도기 때 상당히 이제 고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화력이나 원자력을 서서히 없애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없애. 그리고 당장에 신재생 에너지 내일이면 뭐 30%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도기 때 우리가 상당히 높은 유틸리티 빌, 전기비로 고생할 수 있다. 그럼 그 상황 되면 이제 게임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게임 한 판 하면 전기세 100만원씩 나오고, 뭐 물론 그런 극단적인 예는 없지만 하여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사회에 전기값이 다시 오르겠네. 그러면 전기비가 오르면 제일 좋을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끝나고서 가서 한국전력 주식 사지 마세요.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 불로소득에 너무 재미 들리면 안 되는 나이에요. The load adjustment and load balancing. The total load connected to the power grid can vary significantly over time. 파워 그리드에 이제 접속되어 있는 그런 부하들, 그 부하라고 하는 게 뭐 대장 부하가 아니라 이제 로드 이제 부담이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인디비주얼 개인이 텔레비전 세트를 보고 있는데 그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경고한다는 거지. 또는 another large customer to reduce load temporarily. 그래서 지금 지금 전기 쓰지 마. 지금 비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한 게 아까 다 있어요. Predict how many standby generators need to be used. In a traditional grid에서 failure rate can only be reduced at the cost of more standby generators. In a smart grid에서 load reduction by even small portion of a client may eliminate the problem.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 제너레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예상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요만큼 쓰고 있는데 한 번에 빵 이렇게 몰릴 그걸 대비해서 항상 스탠바이는 여기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만큼은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낭비하고 있는 건데 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내가 원한다는 게 아니라 경고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 경고해. 야, 지금 쓰면 1000만원이야 너.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줄 거 아니야. 그지? 줄고 대신에 어디로 가겠어? 본방사수 대신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안 할 때 요렇게 쓰면 평균적으로 요렇게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스탠바이를 줄이고 여기다 이렇게 준다 그러면 훨씬 그 에너지가 세이브 되겠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피크 컬테일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 리덕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너지 디맨드가 높을 때에 쓰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Example would be a utility reducing usage of group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or a shifting temperature set point of air conditioner in the city. 뭐 이런 얘기 아까 얘기 나왔던 겁니다. 또
하루에서 일과 시간에 사람들 업무에서 컴퓨터 많이 쓰고 컴퓨터 또 게임 많이 하고 하던 그런 시간에 기어이 뭐 전기차를 충전할 필요는 없잖아. 이때 비쌀 때 언제 하면 된다? 밤에 피해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하게 되면은 이 피크 컬테일먼트 또는 피크 레벨링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Improved flexibility of smart grid permits greater penetration of highly vari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olar power, wind power, even without addition of energy storage.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가 해서 이렇게 잘 분배를 해준다면 어떤 에너지 스토리지 없이 우리가 이런 솔라 파워라든지 윈드 파워를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스마트 그리드에서 우리 동네는 윈드팜이 있어. 이렇게 윈드 터널 가지고선 하고 저쪽 동네는 태양광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바람도 세게 불고 햇볕도 좋아. 그러면 우리 동네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고 여기도 잘 해결하는데 어느 날은 날씨만 좋아.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 이쪽은 계속해서 해결하고 좋은데 여기는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너무 선이 좋아가지고 이날은 또 전력이 남아 돌아. 서플러스 잉여 전기가 이제 발생하면 어떻게 돼? 버리겠지 그냥 바깥으로. 반대로 오늘 구름 꼈어. 근데 여기는 바람 신나게 불어.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남아 돌아서 버리고 이런 거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있으면 딱딱 보고선 이번에 오늘은 여기 모질라니까 질주고 좀 보내라. 버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쭉 보내면 되는 거고 오늘 여기가 모질라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내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ESS를 놓고 저장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ESS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은 ESS 없이도 이렇게 분배를 잘 해가지고 sustainable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The suppliers and consumer be more flexible and sophisticated in their operation strategy. 그래서 더 전략적으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것도 잘 짜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Consumers will be able to be more strategic in when they use energy by seeking to minimize energy cost by adapting demand to low cost energy support period.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 집도 에너지 자립, 우리 집도 에너지 자립인데 오늘따라 우리가 에너지 자립이 안 돼. 그러면은 한전에서 오는 전기가 지금 뭐 50원이야. 근데 이쪽에서 남어? 우리 30원에 팔게. 그러면 이거 안 쓰고 이거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low cost energy support. Generators with greater flexibility will be able to sell energy strategically for maximum profit.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 한전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이거 하다 30원이네? 그러면은 우리도 30원으로 내려야겠다. 29원 우리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29원 하다가 이제 얘네가 떨어졌어. 더 이상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얘네가 79원, 119원 이렇게 올려도 할 말 없잖아. 필요 없어. 비싸 안 사. 이렇게 못 할 거 아니야. 전기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그리드 중에서 더 마이크로, 더 작은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자체가 독립적으로 이거 유틸리티 그리드 이렇게 발전소로부터 오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어떠한 그 그리드를 형성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이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윈드팜 있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래서 그런 이 마이크로 그리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고, 형성된 게 또 중앙에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남는 게 있으면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마이크로 그리드다라는 거. Localized grouping of electricity sources load normally operates connected to an synchronous with a traditional centralized electric grid 뭐 증증증.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일렉트릭 그리드를 우리가 마크로 그리드라고 하면 이런 하나의 동네 단위를 우리가 마이크로 그리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마이크로 그리드. 그래서 유틸리티 그리드에서 오면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가 형성이 돼서 여기서
제너레이터에서 받기도 하고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로 받기도 하고 에너지 남으면 저장했다가 전기차 충전했다가 우리 집에도 공급하고 우리 회사에도 공급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얘기잖아. 여기도 마이크로 그리드가 있고 마이크로 그리드가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서 전체적인 걸 우리가 마크로 그리드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패널이 있고 윈드 있고 뭐 저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프로슈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로슈머라고 하는 거는 New Paradigm of Microgrid인데 프로슈머라고 하는 건 뭐의 그 합성어냐면 person who consume and produce media. 그래서 동시에 내가 소비하고 생산하는 그러한 주체를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컨슈머의 숨, 그 다음에 프로듀서의 프로 해서 프로슈머라고 얘기하는데, 즉 뭐냐, 내 스스로 우리 집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나는 듀서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생산하는 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또 주체적으로 내가 생산한 걸 소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산하고 내가 쓸 만큼 쓰고 남은 거는 다시 그리드로 보내서 옆집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한전에 팔아가지고 내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프로슈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자립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도시, 요즘에 이제 아파트 단지 지을 때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스마트 시티라는 게 이런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스마트 미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첨단 기술이 다 적용이 된 그러한 커뮤니티를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스마트 시티에 살고 있는 개개인은 다 앞으로 프로슈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월드 트렌드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시장 빠르게 변화 중이다. 그래서 독일 2030년까지 IC 엔진 사용 전면 중단할 것이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 전차 군단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내연기관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하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 그 IC 엔진 내연기관을 이제 포기하겠다. 여러분들 내연기관이라고 해서 뭐 저기 그 로켓 엔진이라든지 가스터빈 이런 것까지 다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쪽 에어리아는 그냥 살아 있습니다. 단 차량용, 우리가 쓰는 도로 차량용에서 뭐 가솔린이라든지 디젤 같은 그런 엔진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주에 그 대학원 설명회 할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대항마로 좀 따라 붙고 있는 회사가 3개가 있는데, 현대기아하고 독일의 폭스바겐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요 회사들은 사실 지금 보면은 자동차 시장에서 거의 찬밥 신세예요. 현대기아도 뭐 물론 좋은 회사긴 하지만 미국이나 뭐 이 제가 얘기하는 게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BMW, 뭐 아우디 뭐 이런 자동차에 비하면은 좀 떨어지잖아, 그죠? 독일차 타고 싶어 그러면 돈 있으면 다 아우디, 벤츠 타잖아, 그치? 그 밑에 이제 타는 사람들이 BMW 타. 그 돈 없는 사람 못 타. 복스바겐 사잖아요. 뭐 인정합시다, 그냥. GM이라는 회사,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탑 3였습니다. GM, 뭐가 있어? 그 다음에 포드,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그 빅 3가 있었는데, 자동차 시장에서 얘네들이 이제 기술 발전 안 하니까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2007년, 2008년에 그 미국에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왔을 때 GM이 이제 부도가 납니다. 파산이 나요.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회사인데 미국 그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 때 GM 같이 상징적인 회사는 이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그 정부 재정을 통해서 살렸단 말이야. 그때 얘네 주가가 500원이었어. 500원. 이 큰 회사의 주가가 지금은 한 30불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그때 50센트였단 말이야. 50센트, 0.5불.
휴지 조각 된다고 막 그때 그러고 망하는 회사라고 그랬는데 살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아픔이 있던 회사, 복스바겐 방금 얘기했듯이 독일에서 4개 회사를 뽑으려면 벤츠, 아우디, BMW, 그 다음에 제일 안 되는 애가 복스바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2015년에 그 디젤 게이트 났을 때에 그때 사실 그 BMW도 얘네도 같이 당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회사가 좋다 보니까 이제 안 되고 얘네가 이제 시범타로 맞은 겁니다. 원용으로. 현대기아도 뭐 차 계속해서 발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얘네들은 사실 도요타나 혼다나 미국의 다른 이 독일 차라든지 미국 차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그 조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타는 차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앞으로 대항마가 될 거다. 그럼 이런 지금 기라성 같은 애들은 뭐 하고 있느냐? 기라성 같은 애들은 왜 못 된다는 얘기냐 하냐면 얘네들은 레가시가 있어. 전설이 있단 말이야. 자기들끼리. 우리는 엔진 하면 한때 최고였는데 엔진. 도요타 혼다는 한때 하이브리드 하면 한때 최고였는데 이 과거의 영광 때문에 이 테슬라로 이제 대변되는 그 새로운 신개념의 자동차로 이제 변모할 때 현대기아나 복스바겐이나 GM 같은 데는 우리는 잃을 거 없어. 그냥 지금 거 다 내려놓고 새로운 거 쫓아서 가면 돼. 그래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세계가. 근데 얘네들은 이제 과거 영광에 아직도 휩싸여서 하이브리드, 나 한때는 하이브리드 하면 나였는데 내가 이거 포기하고 전기차로 가야 돼? 포기 못 하겠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사람은. BMW, 아우디, 벤츠도 나 엔진 하면 알아주는데 엔진을 포기해야 돼? 진짜 포기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뭘 하려고 하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계속 하려고 그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는 엔진 20%에 전기차 80%인 겁니다. 이거 지금 다 전기차 100%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규제를 좀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만 좀 지나가면은 어차피 다시 엔진 돌아올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얘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사람이 자기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이런 거에 딱 휩싸이면 그 사람 발전이 없고 그 과거의 영광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과거에 잘 나가는 사람도 이 내가 탑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다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탑을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탑을 유지하려면 내 어제의 영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어저께 우승컵을 들었지만 그건 어제 일이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년을 볼 거야. 이게 사람이 계속 쭉 위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지. 나 한번 딱 치고선 나 옛날에 챔피언이었어. 나 3년째 챔피언이었어.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떨어지는 길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시장은 이제 이렇게 변할 것이다. 테슬라가 이제 독주를 하면서 그거에 대항마로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을 이제 잠식해 들어갈 거고, 이런 도요타, 혼다라든지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고급 차량을 생산하는 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고 산업이 변하고 있을 때에 그 산업 변화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 굉장히 정보